현재 중국이 여성을 위한 편의 옵션을 많이 갖춘 신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이 옵션들이 매우 불만이라는 중국 여성들의 반응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차라리 한국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더불어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차량의 디자인이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때문에 중국 젊은 남성들은 현재 이 시각 이제 제발 좀 우리만의 자동차 디자인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자며 전 세계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량의 옵션들 때문에 중국 젊은 여성들은 현재 이 시각 우리는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됐고 왜 차량에 이런 옵션들을 넣어서 중국의 여성들은 나약하고 남성들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품게 만드느냐 라며 이 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옵션이길래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젊음의 패기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진핑이 형님 성격 테스트도 하고, 그런데 이제 패기는 좋은데 공안 선생님들이 모셔다가 패는 상황도 생각해 보셔야 하고, 불평했다고 패기 있기 없기? 라고 말대꾸하면 남모르게 패기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젊음은 도전이며 모험이라는 이런 중국 젊은이들의 당찬 의견을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자동차가 출시됐길래 현재의 반응이 이런 것일까? 2021년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하나의 컨셉트 전기 자동차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중국 자동차 제조사 장성 자동차의 산하 브랜드인 오라측이 만든 펑크캣이라는 컨셉트 전기차가 이 당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여러 언론들은 이 자동차를 보고 폭스바겐의 비트를 카피한 것이며 헤드램프니 크롬 범퍼니 펜더니 투톤 컬러 등등 디자인이 판박이라고 공개적으로 보도했으나, 오라 측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데 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냐며 서운하다면서 이 차량의 디자인을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신속히 특허 등록을 해버립니다. 중국은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도 좋지만 모방은 창조의 망난이라는 말도 국립국어원에 하루속히 등록되면 참 좋을 텐데, 펑크캣이라는 이 차량은 11명의 중국 디자이너가 참여했다고 하며 개꿀을 오질나게 빨면서 월급은 꽂히는 4차 산업 카피혁명의 신세계를 선보이고 개척했다고 해외에서 극찬을 많이 받았는데, 폭스바겐 측이 지금 매우 황당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비틀의 생산을 2019년에 중단했는데 이 자동차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자 알겠다며 그럼 이 비틀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사했는데, 이 사이에 중국 측이 디자인이 같은 전기 차량을 소개해버리니 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자사 모델 그리고 디자인 권리 위반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위반 관련해서 중국 전담 변호사들의 대응 실력은 이미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3만 건 이상의 사례를 접해본 유능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폭스바겐 측을 보며 폭소를 터뜨리며 바겐 세일에서 재고 차량이나 팔라며 힘 빼지 말라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이 컨셉트 전기 자동차를 최근에 중국이 양산형으로 만들고 본격 출시했으며 발레캣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레캣보다는 벌레캣이 좀 더 입에 착착 감기고 기억하기 쉽겠는데 좀 아쉽네요. 가격은 하나로 약 188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가격에 이 차를 출시한 상황이고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젊은 남성들이 폭스바겐 비틀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반응을 보이자 오라 측은 비틀에서 영감을 받았을 뿐이지 카피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렇죠. 커피를 마셨지만 원두를 먹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카피는 안 했지만 코피 터져가며 야근하면서 비틀을 연구하긴 했죠. 그렇죠. 술에 취해 비틀댔지만 외제차 비틀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찬 건 내가 아니죠. 이렇게 오라측이 영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현지 젊은 남성들은 카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들이 많은 상황이며, 중국 현지 젊은 여성들은 이 차량의 옵션 때문에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몇몇 옵션들이 여성을 위한 기능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 원맨 모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한 달에 한 번 여성이 겪는 그 기간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기능이며, 여성들은 그 기간에 몸이 많이 약해지고 추위를 느끼며 불안감도 생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따뜻하게 데우고 체온을 올려주는 기능이라고 오라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능적으로만 봐서는 여성들을 배려한 것인데, 여성들은 이 옵션의 명칭 때문에 황당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원맨 모드를 직역하면 따뜻한 남자 모드라는 말이며, 이 명칭은 남자의 손길 하나로 이 고통이 해결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의미를 가진 차별적인 옵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 옵션 빼고 핫팩 사다가 엉덩이 밑에 3개 깝니다. 이상 끝. 더불어 차량 내부에는 여성 전용 메이크업 박스 공간 옵션이 있으며, 이것을 여성들의 비밀 공간이라고 오라 측이 설명한 것을 짚으면서 이것은 우리에 대해 남자들이 갖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화장을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으며 몇몇 일부가 그럴 뿐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건 한국 지하철에서 머리에 롤 말고 화장하며 출근하시는 분들의 소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상 끝. 또한 차량 실내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셀카를 찍고 바로 SNS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치된 내부 카메라 SNS 시스템 옵션이며, 이 옵션은 우리는 운전 중에도 셀카를 항상 찍으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SNS 시스템 옵션이라 쓰고 이동 경로 파악 공안 CCTV라고 읽으면 되겠는데, 저 같으면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옵션 안 넣습니다. 이상 끝.
그리고 음성 제어 주차 및 후진 기능이 담겨있는 레이디 드라이빙 모드에 관해서는 이 옵션은 우리는 운전이나 주차에 매우 서툴다라는 고정관념이 담겨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라 측은 만들어줘도 지러, 안 만들어줘도 지러이라는 듯이 이런 의미로 해당 옵션 기능을 넣은 것이 아니라고 발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저 차를 구매하실 돈들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겠지. 괜히 뭐 자전거 페달 밟으며 출근하신다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실 겁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국뽕 싹 빼고 현 시점에서 전기차 기술력으로 시장을 앞서 나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은 바로 중국 전기차 시장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전기차 생산량도 세계 최대이고 배터리와 원료 등의 전기차 기반 산업 역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각을 재고 있죠. 구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라인업도 구축되어 있어서 유럽, 미국 등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 전기차가 국내 진출할 경우 국산 전기차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을 카피하는 일이 생겨서 부정적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에서 출시된 전기차가 폭스바겐 자동차 비틀의 디자인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이 비틀 출시를 생각하고 있던 폭스바겐 측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전기차의 옵션에 관해서 현지 여성들이 여러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본 뉴스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